네. 돌리보트 아직 안 되셨어도 간략하게 저희 하면서 진행하면 되니까 밴드 컨퍼런스 엘라스틱 핸즈온 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엘라스틱으로 엘라스틱 처음 들어보셨다. 엘라스틱 서치는 들어봤다. 손 드신 분들 중에 엘라스틱 말고 엘라스틱 서치. 엘라스틱 서치도 못 들어보셨나요? 네,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엘라스틱 서치라는 저희 회사고요. 저희는 회사 소개는 뒤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엘라스틱 솔루션을 통해서 단넷 APM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APM도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APM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하더라고요. 만들어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성능을 잘 내고 있는지, 특히 유저 트랜잭션의 관점에서 리스판스 타임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매트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매트릭은 흔히 사용하시는 수치, 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트릭이라고 칭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 정도가 있죠. 이런 거 수치들, CPU 몇 퍼센트 쓰냐, 메모리 얼마나 썼냐, 이런 거 매트릭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만 보면 사실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마나 얘가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지 중간에, 그리고 뒷단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기 어렵죠. 특히나 고객들이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이 느리다, 안 된다라는 요청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DB단에서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 캐시단에서 안 되는지, 되는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APM을 사용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PDF 파일에 그대로 있습니다. PDF 파일 보시면 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핸즈온 랩은 크게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엘라스틱에서 작성한 넷플릭스 같은 엘라스틱 플릭스라는 그런 데모 애플리케이션으로 단넷으로 APM을 구성하는 거라고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핵심은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데모 앱을 또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CNCF 오픈소스 조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데모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수행하셨을 거고, 엘라스틱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엘라스틱 서치 검색해 보시면, 우리에서 해보시면 B2C 유저들이 사용하는 용도는 구글과 한국인 네이버가 가장 유명하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들은 엘라스틱 서치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당근마켓 검색창이 엘라스틱 서치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11번가, 쿠팡, 우리가 만나는 일반 쇼핑몰의 검색 엔진들은 네이버와 구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다 엘라스틱 서치로 되어 있다. 우리가 검색창 만나는 거의 한 90% 이상들은 다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엔진만 말씀드렸는데, 엘라스틱은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는 엘라스틱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 엔진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제공합니다. 수집기 하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핵심이 되는 DB 엔진 엘라스틱 서치가 DB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UI를 제공하는 키바나라는 걸 세 개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위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얹어져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있는 검색 엔진이고요. 오늘 할 주제가 되는 옵저버빌리티, 보안 프로그램도 얹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중에 엘라스틱 에이전트라고 수집기 에이전트를 배포를 같이 해드리는데, 시큐리티 기능 중에는 백신도 들어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백신 따라서 사용하시면 문자로 저희가 무상으로 배포를 해드리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은 오늘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에서 할 거고요. 사스가 안 되시는 환경들이 간혹 있어요. 금융권이라던가 정보기관이라던가 외부의 사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설치형을 쓰셔서 하실 수도 있고 둘 다 사용하시는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스 솔루션들하고 다르게 이 데이터 외부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설치형으로 내려가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옵저버빌리티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솔루션 중에 오늘 옵저버빌리티 얘기를 할 거고요. 옵저버빌리티가 뭐냐? 모니터링의 큰 퍼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모니터링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트릭만 봤다고 그러면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면 한글로는 관찰 가시성, 관측 가시성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옵저버빌리티 솔루션들이 사실은 저희 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애들이 필수로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매트릭 이외에도 이제 트레이스라고 부르는 APM에서는 그 추적되는 데이터를 트레이스라고 부르고요. 네, 마지막에 로그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옵저버빌리티의 기본이 갖춰져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검색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든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을 쌓으려면 검색을 사용을 해야 되죠. 검색을 통해서 로그, 매트릭, 그리고 트레이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옵저버빌리티를 구축하는 목적은 결국 MTTR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In time to repair. 근본 원인을 찾아서 장애나 여러 가지 루트 코즈의 원인을 원복시키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지표들을 섞어서 영역 목표 달성을 위한 BI 툴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MTTR을 줄이는데 우리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옵저버빌리티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모니터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레이스들 화면 분산된 트레이스도 오늘 해볼 겁니다. 분산된 트레이스를 찾는 거, 메타데이터를 찾는다거나 특정 트랜잭션의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메타데이터를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씩 다 힙 사용량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엘라스틱 APM을 통해서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은 똑같이 세 가지 플랫폼 스택 위에 5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M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인프라 모니터링, 에이전트 깔아서 요즘에 데이터도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런 것처럼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로깅 기능, 그다음에 신테틱이라고 잠깐 언급을 드릴 건데 기존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지원합니다. 상세하게 얘가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인프라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VM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얹혀져 있고, DB 연결을 하고, 프레스티비션을 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각 단계별로 엘라스틱에서 정도이랑 체크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단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럼을 구축한다거나, VM이나 컨테이너 단의 매트릭과 트레이스를 로그를 다 추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PM 내에서 좀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이해가 되시죠? 전체 세 가지 솔루션 안에서 옵저버빌리티, 그 안에서 APM. 사실 엘라스틱에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의 역사를 통합가시성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로덕트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신러닝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하고 경쟁이 되는 여러 솔루션들에서 머신러닝 기능들로 채택하고 있던 서드파티 회사고요. 저희가 그 프로덕트를 인수를 해서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인수하는 바람에 경쟁사들이 부랴부랴 다른 머신러닝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솔루션을 찾아서 탑재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 저희가 자체 개발한 머신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돼서 2016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다들 다른 솔루션을 잘 대체를 했지만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머신러닝 솔루션을 탑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머신러닝 개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옵비트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옵티마이즈라는 회사도 인수를 해서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수하는 정책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솔루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백단에 기본적으로 엘라스틱 기반으로 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인수를 해요. 시장에서 1등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같이 녹여서 한꺼번에 머지하기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이루어진 솔루션들이고 컬러트도 그렇고 옵티마이즈도 그렇고 옵비트도 그렇고 저희 엘라서치 안에 이미 탑재되어 있던 솔루션들이다. 그렇게 인수를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보실 서비스 맵인데요. 엘라스토치 APM 에이전트를 사용시를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됩니다. 사각형으로 아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에이전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동그란 애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하나 다운스트림까지는 체크를 해줍니다. 두 개는 안 되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머신러닝 내장 기능을 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자동으로 머신러닝 경고를 띄워줍니다. 이 머신러닝 경고는 인계치 기반하고 다르게 가장 큰 차이가 이전하고 델타 값을 체크를 해요. 기존에 나오던 패턴과 다른 패턴이 나올 때 이상 징후를 띄워줍니다. 이게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CPU라고 얘기를 해보면 CPU가 우리가 80% 기다릴 때 경고를 주겠다. 이거 많이들 쓰시는 기법이죠. 근데 우리가 늘 80%가 나와요. 그러면 인계치를 올리죠. 근데 이게 80%가 나오다가 갑자기 40%로 떨어졌어요. 얘는 경고를 안 받아도 될까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죠. 일반적인 인계치 기반은 그런 한계가 있고 머신러닝 기반 과거에 나오던 패턴과 달라질 경우에 경고를 띄워줍니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APM 트레이스 입장에서도 과거에 유저들의 패턴이 트레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패턴이 바뀌면 경고를 해줍니다. 사실은 패턴은 거의 다 일정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서비스에 갑자기 유저가 많이 들어왔다. 경고를 받고 싶다. 이제 CPU는 우리가 인프라 구성을 잘 해놔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경우에 경고를 못 받겠죠. 그런 경우에 머신러닝 S를 쓰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트레이스 체크와 레이턴시 분포도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갔다, 프론트엔드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뒷단으로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레디스 갔다 오는 거, DB 갔다 오는 거, DB 안에 쿼리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APM 시각화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DB4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서 어떤 수치들이 나오는지 또 달라진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그거를 일주일 전 또는 1년 전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실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팝업으로 띄어서 과거의 제한 시간, 혈액량, 요리율, 스팸별 이런 비교들을 손쉽게 해주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릴레이션 기능인데 보통 어떤 때 유용하냐면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같이 도와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를 했어요. 버전이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레이턴시가 확 늘어나게 되죠. 그 레이턴시를 가진 애들을 알아서 저희 머신러닝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스터의 머신러닝 기능들을 사용해서 어떤 애들이 이런 데 군집을 이루고 있는지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찾아줍니다. 평소에 우리가 앞쪽에서 이렇게 레이턴시가 낮게 나오던 애들이 있는데 채취하고 나서 레이턴시가 늘어났다. 그럼 얘들이 코릴레이션 버튼 한 번으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트랜잭션 정보를 찾아줍니다. 엘러트 오늘 실습에서 잠깐 시간이 되면 해볼 건데 엘러트 기능도 가지고 있고 특정 인계치 기반 또는 머신러닝 기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걸 슬랙이나 웹프 아니면 제가 티켓을 한다거나 팀즈로 받아보신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외부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알려주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쿼리를 해가지고 특정 문자열이 튀어나올 때 알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연관해서 2개 이상의 연속돼서 정보가 나올 때 그럴 때 알람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람이 발생하고 나면 요거 관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부의 티켓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 그거를 지라 같은 거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라까지 안 넘기고 여기 안에서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지라 같은 데 티켓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그래프를 추가한다거나 정보를 추가한다거나 담당자를 매핑한다거나 그런 케이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APM을 구성하시고 보면 저희 거뿐만 아니고 수많은 APM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트레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유저는 커넥션을 한 번만 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많이 분기가 되죠.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하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대부분 다 샘플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샘플링을 지원을 하면 0.1 이렇게 된다면 저희 10%인데 전체 트랜잭션에서 10%만 가져가요. 저희는 테일 베이스드 샘플링이라는 걸 넣어놔서 테일 베이스드 샘플링의 차이는 설명을 보면 써있죠. 석세스는 0.1%만 하는데 여기는 페일된 거는 0.5%를 하겠어, 50%를 하겠어, 또는 전체 다 하겠어, 이런 설정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테일 베이스드로 결과가 끝난 다음에 헤드 베이스드는 시작하기 전부터 아예 수집을 하는 거고요. 테일 베이스드는 전체가 트랜잭션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페일된 거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페일된 샘플링 비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결과에 따른 차이들을 부분에서 샘플링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수집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다 수집하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도 커지고 돈도 들게 되죠. 나중에 비용 효율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초라는 가장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는 APM 솔루션입니다. 자바, 넷, 노드, PHP, 파이썬, 고, 루비,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F도 프로젝트고요. 옵저버빌리티의 표준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픈 텔레메트리, 오늘은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쓸 건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P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써서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솔루션은 낙인이 되죠. 근데 그거 대신에 오픈 텔레메트리를 쓰면 개방된 플랫폼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옵저버빌리티 솔루션들이 오픈 텔레메트리를 다 지원을 합니다. 저희는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다른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면 앞단에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들이 모습이고요.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쭉 따라서 뒷단에 다른 옵저버빌리티 솔루션한테 데이터를 넘기는데 원래는 여기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다른 솔루션들을 보시면 이 오픈 텔레메트리 네이티브하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 텔레메트리가 보내는 정보를 우리 거의 DB 스키마에 맞게 변환해주는 컨버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변환 서버를 하나 따로 두셔야 되거든요. DB한테. 근데 저희는 네이티브하게 오픈 텔레메트리 조직에 저희 엘라스틱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서 오픈 텔레메트리의 그 DB 스키마가 저희 엘라스틱 서치의 DB 스키마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 정보를 직접 넘겨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APM에서 직접적으로 그 실습하면서 보실 거고요. 메뉴 안에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는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에이전트를 쓰면 저희 거만 쓸 수 있는데 왜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해야 되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오픈 텔레메트리 쓰실 때 입장은 저희 거만 쓰실 수 있지 않아요.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 지금 오늘 안내드리는 에이전트 설치하시고 나면 그 뒷단에 다른 저희 경쟁사 솔루션들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APM으로 유명한 데가 저희 말고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잠깐 언급드리면 뉴렐릭이라든가 다이나믹스라든가 데이터도 하나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다른 APM 솔루션들을 오픈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쏴주는 데스티네이션 주소만 바꿔주면 바로바로 받아서 이 솔루션도 사용해보고 저 솔루션도 사용해보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쉽게 비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은 있고, 대신에 그러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장점이 없느냐? 각각의 솔루션들도 장점들이 있겠죠. 저희 거 나름대로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표준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픈형으로 오픈 텔레메트리를 어떻게 세팅해서 안넷으로 보내는지, 안넷에서 보내는지, 안넷으로 가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랑 오픈텔레메트리를 같이 섞어서 쓴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뷰를 어떻게 가요?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에이전트는 둘 중에 하나, 예. 양자 틀이. 맞는데 기존에 엘라스틱 에이전트 쓰다가 네. 이번에 오픈텔레메트리 바꿨어. 네. 그러면은 엘라스틱 뷰가 다 바뀌죠. 그 스키마가 안 맞아요. 스키마는 맞아요. 스키마는 오픈 텔레메트리가 UC라는 부르는 스키마를 쓰고 저희는 ECS라는 스키마를 씁니다. 근데 UC가 원래 따로 썼었는데 CNCF 오픈 텔레메트리 커뮤니티에서 ECS를 그대로 가져다가 UC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특정 버전 이후로 작년 6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 여름쯤 이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오픈 텔레메트리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엘라스틱 에이전트랑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에이전트를 쓰다가 오픈텔레메트리 바꿨는데 뷰는 혼잡해서 보시면 안다. DB는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알아서 대시보드를 잘 그릴 수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셔서 APM을 하면 자동으로 대시보드 그려주는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사용하셔나봐요. 그 템플릿에 그 데이터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나?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저희 템플릿에서는 에이전트가 심어준 그 필드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 텔레메트리를 바꾸면 그 필드 이름만 같이 데이터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양자 태그라고 보셔야 됩니다. 둘 다 쓰실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리고 좀 뜯어냈어요. 제가 오픈텔레메트리나 그 에이전트나 엘라스틱 에이전트 바꿔야지 바꿔야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추세가 오픈 텔레메트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세미나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지원하고 있고 저희 거 입장에서 장점은 오픈 텔레메트리 쓰시다가 저희 것도 써보시고 다른 것도 써보시고 하면서 그 더 넓은 층의 고객들을 저희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빛으로 모으고 있다고 하면 접속일트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구축할 거거든요. 이 플릿이라는 서버가 APM 서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플릿으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관리하는데요. 얘는 데이터를 받지 않고 컨피규레이션만 하는 서버거든요. 중앙 설정 서버. 예전에 혹시 비츠를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엘라스틱 에이전트 말고 옛날 비츠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비츠의 문제가 중앙 관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내 인스턴스가 되게 많다, 서버가 많다, 1000대씩 된다. 그리고 걔들마다 카테고리도 다 웹 서버도 있고, 기기 서버도 있고, 미들웨어도 있고 이러면 이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앤 서버를 쓰시거나, 쉘프를 쓰시거나, 컵텔을 쓰시거나 이런 컨피그레이션 관리, 환경 설정 관리를 따로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내놓은 게 프리서버입니다. 그래서 따로 앤 서버를 없더라도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먹이고 카테고리별로, 분식별로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사업부서다 아니면 무슨 결제부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정책을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걸 관리할 수 있는 플랫서버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는 직접 보냅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옵저빌리티의 APM은 조금 달라요. APM으로 가시면 APM은 데이터를 플릿에서 받습니다. 정확히는 명칭이 플릿이 아니고 인티그레이션 서버라고
클릭과 APM 서버의 기능을 합쳐놓은 게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엘라스틱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데이터가 많으면 파토카로 넘겨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혹시 데이터는 자료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는 저희 표준 테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쟤는 럼입니다. 럼은 크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테틱, 한국어로 하면 합성이라는 얘기인데 신테틱이라는 모니터링 용어를 옵저베이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거 말고 신테틱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독하기예요, 독하기. 유저의 액션을 그대로 스크립트를 떠서 어디 클릭하고 로그인하고 타이핑하는 다 호킹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얘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 특정 트랜잭션을 API 콜이 잘 되는지, OK 떨어지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가 신테틱을 씁니다. 또는 구매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웹서버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구매만 안 돼요.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 피지 결제되는 것까지만 하는 테스트 모듈을 한번 녹화를 떠서 신테틱으로 돌리면 신테틱 모니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요. 모니터에다가 그 스크립트를 심어놓으면 얘가 반복적으로 돌면서 그 행위가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고, 이 저희 신테틱의 장점은 중간중간 스텝에다가 스샷을 찍을 수 있어요. 쭉 진행되다가 스텝 1 스샷, 중간 쭉 진행 스텝 2 스샷, 그래서 완료되는 것까지 스샷.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시면, 노력을 들여서 해놓으시면 애들이 특정 액션들이 잘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서 우리 그 사이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럼입니다. 이렇게 잘 구축을 해놓고 나면 스태틱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모니터링을 옵저베이티 잘 구축해놓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한테 불만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VOC라고 하죠. Voice of Customer. 특정 유저가 우리 사이트가 안 된대요. 느리대요. 근데 서버팀에 물어보면 서버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겪어본 적 있으시죠? 그럼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불플러스가 죽었어요. 불플러스에 점검하고 있는 거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데 그런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또는 배포를 하고 났는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에서만 안 돼요. OS에 따라서 또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서버팀에 맨날 물어봐야 우리는 멀쩡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 걸 찾을 때 럼을 쓰시는 거고요. 저희가 럼 에이전트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얘가 럼 에이전트에서 OS 정보, 그 다음에 ISP 정보, IP 정보 이런 클라이언트 정보들을 수집해서 엘라스틱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 대시보드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 아까 말씀드린 특정 ISP가 점검을 한다거나 특정 IP 대역에서만 안 된다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새의 모니터링은 서버 단만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단까지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까지 오는 에이전트가 저희 럼 에이전트고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고요. 얘는 이제 OS 정보가 들어있죠. 이런 거 모니터링들이 꼭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럼을 구성을 하시면 럼 에이전트를 까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깔아서 특정 인티그레이션을 붙이면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럼 에이전트도 깔아서 생성을 하면 요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코어 웹 바이탈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어 웹 바이탈은 저희가 저장한 건 아니고 아티스트 컨텐츠볼 페인트 LCP라고 부르는 우리 특정 페이지 안에 가장 큰 컨텐츠가 로딩되는 시간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First Input Delay, Cumulative Layout Shift 이 세 개 정보를 합쳐서 코어 웹 바이탈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글에서 지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웹 바이탈 점수가 높으면 구글 랭크가 올라가도록 구글 랭킹 알고리즘이 짜져 있어요. 구글 랭킹 알고리즘은 굉장히 핵심적인 수치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의 숫자 중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꼭 바이탈 점수가 낮다. 그러면 랭킹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 관리를 하셔야 우리 특정 사이트들의 특정 페이지에 랭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럼 에이전트를 까시면 포월 바이탈 점수를 조절하게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디폴트로 되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타임, 시스템 업타임 많이 사용하시죠? 얼마나 사봤는지. 단순한 업타임을 쓸 게 아니라 저희가 업타임 모니터링을 신테틱 모니터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단순한 얘가 살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니터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기본적으로 ICMP가 되고요. ICMP 핑 써가지고 얘가 언제 살았는지 쉽게 볼 수 있죠. 많이 하시죠. 두 번째는 서버는 살았는데 데몬만 죽었어. 그런 경우 있죠. 아파트만 엔진엑스만 죽었어. 그런 경우에 TCP 체크를 하셔야겠죠. 정확히는 HTTP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런 HTTP 모니터, HTTPS로 저희 모니터를 생각을 하시면 인증서 익스파이어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거 생각보다 당에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증서 익스파이어 기간이 보통 짧아도 1년, 길으면 3년짜리 막 이렇게 많이 해주시죠. 그러고서 까먹어요. 근데 담당자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증서가 완료돼서 사이트 접속이 안 돼요. 근데 막상 사이트 접속이 안 되면 잘 못 찾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대요. 난리 치고 보니까 인증서가 익스파이어된 경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모니터 하나만 등록을 해놓으시고 알람 걸어놓으시면 인증서 등록할 때 이 인증서가 완료되기 전에 알람을 빠바바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검색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특정 수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KPI라든가 매트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는 탐색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신테틱과 리얼 유저 모니터링으로 유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신테틱 모니터링 안타깝게도 저희가 모든 부가 서비스가 다 무료인데 신테틱 모니터만 유료입니다. 신테틱 모니터가 그렇게 비싸지 않긴 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녹화해놓은 그 스크립트를 올릴 수 있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전 세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별로. 그래서 그 신테틱 저희 기능 내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신테틱 모니터를 선택을 하고 비전만 따다다닥 선택을 해주면 그 각 비전에서 똑같은 행위들을 우리 사이트로 쭉 날립니다. 일본에서는 얼마가 걸리고 미국에서는 얼마가 걸리고 그중에서 버지니아에서는 어떻게 걸리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나 실행할 때마다 모니터당 돈이 있어요. 근데 요거가 싫으신 분들은 요 신테틱 모니터를 로컬에 띄우실 수 있거든요. 로컬은 저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뭘 받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하는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에서 그걸 사용하는 게 싫으시다. 그러면 로컬에 띄우실 수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전 세계에 퍼뜨려서 쓰고 싶으시다. 그걸 넣으시면 되고 사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시간당 0.01달러 얼마 안 되죠? 10원? 20원? 모니터당. 근데 이거를 막 수천 개씩 띄워서 사용하시면 당연히 많이 비싸겠죠?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고객들 중에 이 신테틱 비용으로만 한 달에 60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이유는 주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쫙 만들어서 기능 좋다고 쫙 전 세계에 배포했다가는 한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니버설 프로파일링 굉장히 최신 기능인데요. 프로파일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제공하고 있죠. 프로파일러하고 비슷합니다. 특정 코드에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 eBPF라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얼마나 시스템을 부활해주지 않고 우리 코드 레벨을 무거움을 리소스를 얼마나 먹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코드 레벨에 각각에 들어가는 메소드와 펑션들을 체크를 해서 CPU 타입을 계산해 줍니다. 모범적인 원리는 그렇고요. 얘가 각각에 우리가 얼마나 코드를 효율적으로 잘 짰나 같은 로직을 하는 코드라고 하더라도 CPU를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코드 레벨에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브저빌리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핸즈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모텔 데모의 아키텍처고요. 뒤에 다른 맵에 들어가면 모텔 데모 사이트가 써져 있는데, 깃이 써져 있는데, 그 깃 주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아키텍처 그대로고, 오픈 텔레메트리가 데모 앱을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네 오픈 텔레메트리 이렇게 쓰면 된다. 오늘 그거를 쓸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그 중에 카트 서비스라는 게 단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트 서비스가 단넷으로 되어 있고, 어떤 각각의 언어별로 자기네가 이제 다 체크가 된다는 걸 오픈 텔레메트리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다른 언어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모를 오늘 써볼 거고요. 프로파일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CLR 프로파일러라는 걸 쓸 겁니다. 이름이 똑같지만 단넷 프로파일러와 CPU 프로파일러는 달라요. 프로파일러라고 하니까 똑같은 줄 알고 왜 이거 이렇게 안 돼요? 또는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차이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유니버셜 프로파일러는 정확히 CPU 프로파일러입니다. CPU의 사용량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단넷 프로파일러는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단넷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고요. 단넷 런타임,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라고 그러죠. CLR과 같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기능으로는 이제 코드 수준의 인사이트, 메서드가 몇 번씩 표시해야 되냐, 스트레스, 메모리 헬나, 거비지 컬렉션, 이벤트,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그 액션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를 볼 수 있고요. IL이라고 부르죠. Intermediate Language. IL 계측이 가능합니다. IL을 수정해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원타임 이벤트 같은 컴파일 한다거나 플래스 로딩, 플래스 레드 쉐어 같은 CLR 이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그 성능을 실험화할 때 단넷 프로파일러를 쓰시는 거고요. 메모리 판지하는 데 쓰실 수 있고, 코드 수준에서 어플리케이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할 때 단넷 프로파일러를 쓰시는 거고요. CPU 프로파일러는 약간 더 커먼한 목적입니다. 프로파일링 대상 CPU에서 실행되는 거면 단넷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다 쓸 수 있고요. 함수나 메서드가 실행될 때 앞서 말씀드렸죠. C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타임을 체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샘플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얘가 아시겠지만 CPU 한 번 돌 때마다 코드가 엄청나게 되죠. 전부 다 수입하면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샘플링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호출 스택을 추적을 합니다. 특정 함수나 메서드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보여주려고 호출 스택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CPU 병목 잡는데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 유니버설 프로파일러 쓰는 단넷 프로파일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 거 말고도 다른 CPU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있죠. 그거 쓴다고 단넷 프로파일링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단넷 프로파일러에서 쓰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CLR,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파일러 API도 있습니다. 설명은 다 써져 있으니까 간략하게 잠깐만 짚어보고 그렇습니다. IL Intermediate Language가 있고요. GIT 컴파일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 용어들을 인지를 하셔야 오늘 설정하는 프로파일링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랩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랩 제로 처음에 시작했고, 각각의 30분, 60분, 90분, 10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당 받을 시간이 2시 반까지인가 그렇죠? 시간이 잘 안 되면 사실은 랩 1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랩 1만 하면 오늘 단넷 프로파일링 다 되는 거고, 뒤에는 저희 옵저빌리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설정들은 앞에 다 들어가 있는데, 랩 1만 되면 적정은 다 발생했다고 보면 되고, 그 설정된 단넷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옵저빌리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앞에 못하신 분들 랩 제로 못하신 분 디플로이먼트 생성 나 못 눌렀다 누르셨으면
지금 잠깐 브레이크하고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 없이 쭉 달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 하는 동안 QR 하나 띄워둘 텐데, 뒤에 물론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잘 평가해 주시고, 설명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5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그때 인형이 있는 거 보셨죠? 설문하신 분들만 인형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나온 따뜻한 뉴스입니다.
많이 금방금방 가서 시간 많이 안 들었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안 다칠까요? 이런 거도록 하겠습니다.